홍범도의 홍범도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영내에 설치했던 그 국방부 흉상 이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자유시 참변에서 홍범도 장군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가, 독립군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시 참변에 앞장서 가지고 독립군 1400여 명을 괴멸시키는데 주범이다 하는 점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영내와 국방부 앞에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그가 저지른 자유시 참변 가해자 전범 경력과 소련군 경력이 다시 재론이 되고 있습니다. 홍범도는 1921년 당시 만주에 산재한 무장독립군의 통합부대였던 대한독립군단의 부총재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독립군을 배신하게 됩니다. 1921년 6월 27일 자유시 참변 당시에 자신 휘하의 독립군을 데리고 고려공산당 이루크축구파 쪽에 가담하여 가해자, 말하자면 전범자가 민족 반역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고려공산당에 두 파가 있었거든요. 상해파하고 이루크축파로 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상해파는 이동희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 이루크축구파는 고려공산당 쪽은 한인 2세들, 소련의 시베리아에 거주한 한인들이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인 2세들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부모님이 거기에 이주해가지고 태어났을 때 소련 시민권을 받았던 인물들, 그런 인물들, 소련에 있는 한인 2세로서 상해파보다도 더 어리고 더 골수 공산당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국적으로 한 인물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참고로 자유시 참변과 희생당한 독립군에 대해서 가해자 측은 사상자 36명, 익사자 60명 등을 동원해서 등 실종자 10명 내지 20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 주로 이제 고려공산당 상해파라든가 기타 민족주의 계열은 사상자가 400명이죠. 실종자 100여 명, 포로 9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홍일 장군 해고에 나온 겁니다. 근데 굉장히 피해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이후에 소련군의 포로가 된 독립군 장병들의 재판에 소련 측 재판위원 중 한 명 중 1인으로 참여해가지고 포로에 대해서 재판 신문한 거죠. 포로에 대해서 징역 1년 내지 2년의 선고와 집행유예, 석방 등의 판결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유시 참변 이후 레닌을 만나고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치하를 받아가지고 볼셰비키 당원증을 받고 소련군 대위직함과 권총을 직접 수여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죠. 골수 공산주의자입니다. 자유시 참변은 현 러시아 스보보드니 제야 강변에서 항일 무장투쟁의 주력이었던 대한독립군단이 홍범도 등 공산주의 계열 독립군을 앞장세운 소련군, 국동공화국 인민혁명군입니다. 소련군에게 강제적으로 유혈 진압 당하면서 괴멸된 비극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스보보드니, 이제 번역해서 자유시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인 항일 무장투쟁은 20년 가까이 중단되었고 1940년대에 광복군이 결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간신히 시작될 수 있을 만큼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강만길의 역사가의 시간이라는 해고록 보면은 해방될 때 광복군 숫자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된다는데, 좀 이게 부풀라진 숫자 같은데 2000명이 안 됐어요. 이 기록에 보면 2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 정도, 많이 해봤자 1000여 명 정도 되었으니까 이 당시에 자유시 참변의 타격이 얼마나 컸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유주의 참변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역사학자들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공산당 상해파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려공산당 내부의 두 파벌, 상해파와 이루쿠츠크파와의 갈등, 주도권 다툽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왜 사이가 나빴느냐? 서로 레닌 정부,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 정부에 자기들이 정통이라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정통이다, 네가 정통이 아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닌이 지원한, 그 당시에 그 코민테른에서는 국제공산당에서 일국 일당주의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공산당은 하나만 있어요. 일국 일당 하나만 있어야 되는, 두 개, 세 개 하면 안 된다고. 코민테른의 지침인데, 내가 정통이다, 네가 정통 아니다, 이래 싸움 박질 하니까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그 정치 공작금을, 독립항일 자금을 여러 군데로 나눠주지 않고 한 군데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금 문제 가지고 싸우게 되죠. 또 두 번째 원인은 병참 지원이 끊어진 독립군과 주변 민간인들 사이의 마찰이 주요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 상해파는 이름 그대로 중국 상해시에서 조직된 정당으로 소련으로부터 항일무장투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받되 소련 공산당과는 독립된 조직을 유지하려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이제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예. 그러나 이루쿠츠크파는 소련 공산당의 완전한 하부 조직으로 처음부터 상해파를 통합시키라는 지령을 모스크바로부터 받고 있었던 겁니다. 홍보부들은 여기서 소련 공산당의 완전한 하부 조직인 이루쿠츠크파에 가담하면서 같은 한인 독립군에게 총뿌리를 겨눈 가해자, 막말로 민족 반역자지요. 가해자가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사할린 부대 소속 독립군 900여 명이 소련군 포로로 잡혀서 이루쿠츠크로 끌려갔습니다. 자, 이루쿠츠크에서는 포로로 잡힌 한인 독립군에 대한 소련군 측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홍범도가 가세합니다. 홍범도가 이때 소련 측 3명의 재판위원 중 1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소련 코민테른 측에서 유혈 진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범도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홍범도가 어쨌든 간에 재판에 참여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홍범도는 자유주의 참여 이듬해인 다음에 1922년 2월달입니다. 모스크바에 가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주최로 열린 모스크바의 극동민족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갔는데, 여기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이 트로츠키를 통해서 직접 홍범도를 따로 불러내서 단독 면담을 하고 사할린 부대를 해체시킨 것에 대한 치하로 금화와 홍범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선물을 하고 소련군 대위 계급장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홍범도는 이만큼 소련 내 한인의 세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금화도 주고, 홍범도가 이름 권총도 선물하고 소련군 대위 계급장까지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련 내 한인 세력으로 주도적인 인물이죠. 대한독립군 괴멸시킨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또 1927년에는 소련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해서 지울 수 없는 공사지 활동 경력을 남기게 됩니다. 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주된 거예요. 이 천하역적 아니에요? 이완용만 욕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홍범도 의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육사에 독립군 학살자 홍범도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봅시다.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 교정에 세운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과 국방부 앞에 홍범도 흉상을 옮기는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논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립군을 대규모로 학살한 자유주의 참변의 가해자로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홍범도 흉상을 육사 교정과 국방부 청사 앞에 두는 것이 적절한가 여부입니다.
또 하나는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교를 배출하는 육사 교정에 설치해 놓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런 말합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육사에서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념관에 그분을 모신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차라리 독립기념관으로 가라 이야기입니다. 그건 맞죠? 왜 육사는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독립기념관은 항일운동한 사람들이니까 글로 가라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니죠.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종찬 광복회장, 홍준표 대구시장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라며 공산당 가입을 가지고 폄훼하는 것은 오보고 메카시즘으로 오해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광복회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5명의 흉상 이전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장관의 사퇴까지 요구를 합니다. 이 반역사적인 그런 거는 제 은사했던 강마일 교수가 약방의 감초처럼 써먹는 게 이런 은사입니다. 걸핏하면 반역사적이다. 이게 이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반동적이다 이런 뜻하고 비슷한 거예요. 반역사적이라는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북한 공산정권이 반동정권이라는 게 반동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반역사적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발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육사 시절 생도를 역임했던 국힘당 신원식 의원이 이런 말 합니다. 독립운동가를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에 모시는 게 양심을 저버린 것이고 국방장관을 사퇴해야 하는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저버린 광복회장은 판단하실 능력이 없으시면 즉각 사퇴하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SNS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 참변 가담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은 적벽 내전을 치르던 소련이 1921년 6월 레닌 정부군, 즉 적군을 지원해주면 항일 무장투쟁을 지원하겠다며 독립군을 자유시로 모이게 한 뒤에 꼬셔가지고 독립군을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자, 소련과 일본은 이 무렵 시베리아에 출병했던 일본군 철수를 대가로 일본군의 눈의 가시로 독립군을 소련군이 제거해 줄 것.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 오츠크의 어업권을 소련이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제공해 주는 것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츠크에서 소련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허락해 준 겁니다. 바타제입니다. 주고받은 거. 1921년 6월 27일 자유참변으로 3,500여 명에 달했던 대한 독립군은 절반 이상이 희생되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만주와 시베리아를 근거로 한 무장 독립운동도 사실상 이때 막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1940년 9월에 결성된 광국군 창설 병력이 이등병 수준의 30명이었고 전성기인 1944년 무렵에 400명 규모였다는 것을 보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강만희 교수는 독립군이 뭐 1000명인데 1000명에서 2000명까지 됐다 하는데 2000명 이건 구라고요. 1000명이 아마 크게 부풀려 봐도 1000명도 안 됐다 하는 것이 솔직한 숫자입니다. 1921년 자유시 참변이 끝난 뒤에 홍범도는 레닌을 만나서 협조에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적군의 대위가 되었고 소련군의 대위가 되었고 군복과 권총을 하사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적을 연구했던 이재훈 작가는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합니다. 한겨레 신문 등에서 홍범도의 자유시 참변 가해 사실과 소련군 시절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젊을 때 잠시
간도 특설대 소위로 근무했던 백선엽은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독립군을 학살하는데 가담한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 대위 홍범도, 소련 극동군 제88 독립보병여단 대위였던 북한의 김일성은 괜찮은 것이냐고 강하게 일란했습니다. 조형곤 역사정립연구소장도 28일 왜 젊은 육사 생도들이 인생을 문재인의 반일주의에 찌들어 살아가야 하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준식 자유언론연대 사무총장도 이날 젊은이들에게 반일주의를 심으려 하지 말고 자유와 연대,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를 열어갈 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